최근 미국의 저명한 건강 뉴스 헬스라인에 흥미로운 글이 게재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치병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여성이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사라 브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밝고 낙천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항상 웃는 나치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참 행복해요. 지금은 이렇게 해피바이러스인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항상 불행했거든요. 그런 저의 인생을 180도 바꾼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주리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와 항상 고된 일에 시달려왔습니다. 가끔씩은 농장 일을 피하기 위해 정원 해먹에 숨어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멋진 명소들을 보고 어른이 되면 지겨운 농장 일을 때려치고 세상을 다 돌아다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최악의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IBD, 크론병에 걸린 것입니다. 크론병은 소장, 대장 등 소화관의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복통, 설사, 식욕 감소, 장출혈과 혈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체중 감소와 영양 부족을 겪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체중은 지나치게 줄어들어 사람들이 저의 앙상한 몸을 보면 기겁했고 학업에 대한 집중도와 의욕도 떨어져 제 성적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늘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말을 듣던 저였지만 그것도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는 저를 사람들도 멀리하기 시작했고 변한 주변의 태도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저는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 잠만 잘 생각만 했습니다. 사실 크론병에 걸린 환자가 모두 저같이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크론병은 고단백 식사와 함께 철저한 건강관리를 하면 길면 4년에서 5년, 혹은 그보다 오랜 기간 증상이 잠잠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부모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제 약을 약국이 아닌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루트로 구했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사람한테 쓰는 약을 의사와 약사의 제대로 된 처방도 받지 않은 채 구입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당연히 그 약이 저한테 효과가 좋았을 리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딸한테 너그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딸을 돌봐주고 딸의 꿈을 응원해주는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는 걸 탐탁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꼭 대학에 가고 싶었고 작은 마을을 떠나 드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저는 결국 2010년 오클라호마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자유와 새로운 환경과 멋진 친구들은 저를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해야 했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알바한 돈으로 직접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에게 진찰받고 처방전이 있는 제대로 된 약을 구입하고 나서는 몸도 한결 나아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설렜어요. 처음에 마냥 황홀한 도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도시 생활이 제 환상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알바만 해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달 내야 하는 생활비와 월세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병원비에 쏟아부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근길,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직장 때문에 저의 건강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골을 떠나 도시에 왔지만 여전히 저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친구 티나였습니다. 티나는 제가 사는 기숙사의 아래층에 살고 있던 친구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티나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티나는 현명하고
친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직원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래 진로를 고민 중이었을 때 티나가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티나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티나를 키워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당장 한국에 가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의식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갖춰야 할 자격증이나 조건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엔 그 말을 흘려들어 버렸지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고된 대도시 생활에 찌들자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자격증을 준비했고 영어 교사로 일하기 위해 전라북도 군산으로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도 많은데 왜 들어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냐고 물었지만 대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낀 저는 고등학생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사람이 적고 소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도시를 꿈꿨습니다. 처음에 군산에 정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언어, 문화, 주거 환경 등등 모든 것이 미국과 달랐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법부터 약국에서 약을 받는 방법까지 다 새로 배워야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다 싶었던 크론병도 다시 재발했습니다. 또 다시 폭풍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외국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 한국인 친구가 저를 도와 병원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라며 같이 저와 함께 가주었습니다. 몸이 파열될 것 같은 심각한 복통에 벌벌 떨던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저의 증상이 어떤지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저를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저를 보살펴주니 통증이 약간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을 볼 때는 항상 심각한 표정과 딱딱한 말투 때문에 더 불안하고 긴장되었는데 한국은 간호사도 의사 선생님도 환자의 기분을 신경 써주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같이 왔던 한국인 친구와 함께 전북에 있는 병원에 같이 가기로 하고 진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수납처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진료였지만 저는 순간 제가 내야 할 돈이 걱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살아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면 식기나 생활용품 등 사야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며 초기 정착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도 군산에 정착하면서 드는 비용 때문에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미 쓴 상태였습니다. 병원비가 대체 얼마나 나올까? 또 빚이 늘어나겠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고작 $15 미만의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5,000원도 안 되는 비용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간호사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서 다시 재차 물었지만 이 금액이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통 병원에 간단한 진찰을 받아도 $100에서 $200 이상의 돈을 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진찰한 이후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시외버스로 45분 거리에 있는 전주의 전북대 병원 소화기 내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친구가 도와줬지만 매번 병원 방문 때마다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했던 저는 스스로 시외버스와 택시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무척 겁이 났지만 여러 번 반복하자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여유로워졌죠.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자신감을 얻게 된 데에는 군산 영어학습센터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의 공도 컸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에 가준 친구도 군산 영어학습센터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아픈 제가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고 집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여러 건강식품을 챙겨주며 이게 크론병에 좋다더라,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 라고 말하면서 저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살뜰히 챙겨준 적 없었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하였습니다.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 보살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국 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받은 덕분에 저는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알끔히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한국이 훨씬 많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빚은 줄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크론병에 쓸 병원비를 꼼꼼하게 계산해가며 제 예산을 절약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해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 저렴한 비용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병원비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생활과 몸이 안정되니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 적응해 갔어요. 일단 한국에 적응하고 나니 저는 한식이 굉장히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산은 한국에서도 맛집이 많은 도시라고 하는데요. 해안이라는 특성답게 수산물이 풍족한 데다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비옥한 고창지대가 형성되어 음식 문화가 발달한 맛의 고장입니다. 저는 시장과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며 김밥, 사골 육수, 발효된 재료가 들어간 음식, 야채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사 먹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으니 제 몸은 더욱 건강해져 갔습니다. 식비와 병원비에 쓰는 돈이 줄어드니 다른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운동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필라테스, 폴댄스, 서핑 등 다양한 운동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살면서 처음으로 등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3년이 됐을 무렵 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누워만 있고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던 고등학생 소녀. 그 소녀는 이제 건강하고 쾌활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헬스라인에 올라온 사라 프린의 기고를 재구성한 것으로 그녀가 쓴 기사와 SNS를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입니다. 외국인 사라 프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준 한국과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현재 사라 프린은 그녀의 꿈이었던 여행 작가 일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다시 가르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궁금하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